자, 지금 김정은이 5월 1일 날 잠깐 나왔다 사라지고는 또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 정권이 하도 가짜 뉴스 소동이라고 두들겨 잡아서 그렇지, 김정은이가 5월 1일 날 넣은 영상이나 사진이 좀 수상했다. 그래서 5월 1일 날이 아니라면 지금 김정은이 4월 14일부터 지금 한 달이 넘는 기간 동안 사라져 있다. 그래서 뭐가 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5월 1일 날 순천의 비료 공장에 나타났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에 대한 해석이 답이 좀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김정은의 동태는 계속 지켜봐야 될 건데, 북한의 노동신문이 김일성의 축지법을 이야기해온 부분에 대해 그걸 부정을 했다, 뭐 황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김정은이가 왜 자꾸 저렇게 안 보이는가에 대해서는 좀 유심히 좀 생각해 볼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정부가 오이사 조치를 사실상 폐기했다, 통일부가 실효성이 상당 부분 상실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이사 조치라는 것은 뒤에 보이는 천안함이 지금 2010년에 북한의 어뢰 폭침이 되어서 많은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이후에 북한에 제재를 가한 것이고요. 교역을 위한 모든 물품의 대북 반출 반입을 금지시킨다. 북한 선박에 우리 영해 항해를 불허한다. 우리 국민의 북한 방북을 금지한다. 대북 신규 투자를 금지한다라는 내용이고, 예외로만 개성공단을 운영해오다가 그것도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에 북한의 핵실험 이후 중단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정권이 오이사 조치가 이제 남북 간 교류 협력을 하는데 더 이상 장애가 되지 않는다. 한마디로 총선 이기고 이제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고, 총선 전에는 그래도 국민들을 의식해서 이런 말을 안 하다가 총선 이기고 북한하고의 문제를 세게 밀어붙일 거다라고 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오이사 조치는 시간이 지나서 유연화와 예외 조치가 그동안에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는 안 맞는다, 이제는 폐기해야 된다. 자, 그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 해제하는 게 아니라 구애받지 않겠다, 없는 셈 치겠다고 사실상 사문화 시켜버리겠다,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10년이 지나는 동안에 일부가 완화됐지만 공식은 해제 안 됐는데, 자, 그런데 계속 이제 북한한테 제재를 가해서는 지금 답이 안 나오니 문정권이 북한하고 잘 지내고 싶은데,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지금 북한이 천안함을 자기들이 했다고 인정도 안 하고 있고, 또 대북 제재가 어쨌든 공식적으로는 적용되고 있는데, 그래서 공식적으로 이 오이사 조치를 해제한다 말을 안 하지만 사실상으로 안 하는, 해제해버리는 그런 부분을 갖다가 끌고 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좀 신중한 척 말을 하는 척 했는데, 한국의 통일부 장관이나 외교부 장관이 또 과거에 평창 올림픽 때 오이사 조치를 해제할 듯 말을 던지다가 이제 미국 등을 의식하면서 그다드리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총선이 끝나면서 곧바로 오이사 조치는 이제 물 건너 간 거 아니냐, 이제 끝난 이야기다라고 말을 하며 사문화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이사 조치가 남북 관계의 걸림돌이다, 미국도 뭐 이제 이런데 별 신경 안 쓸 거다. 이제 문정권이 미국을 별로 신경 안 쓸 거라 봐요. 선거 이겼으니까요. 왜? SMA, 즉 주한미군 분담금 협상을 하는 걸 보면 문정권이 미국 신경 안 쓰고 있다는 게 선거 이후에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오이사 조치를 해제한다고 말하지 않으면서 트럼프가 미국 대선이니까
지금 이걸 또 하지 말라고 트럼프가 압박을 넣으면 북한하고의 트러블이 생겨서 좋지 않아질 수 있으니 미국도 조심할 때 그냥 밀어붙여서 끝내겠다. 오이사조치 끝. 이렇게 하려고 한다는 거죠. 작년 5월달 딱 1년 전에 통일부가 북한에 식량을 주겠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이 반대하는데 어떻게 할 거냐, 미국과 협의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지요. 근데 북한이 지금 이 식량난이 좀 심각할 거다 이런 예측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코로나 사태가 길어지면서 기후 문제나 경제적 불안정을 겪고 있는 나라들이 한 2억 명 정도가 지금 기아선상에서 헤맨다라는 요구가 있고, 또 제가 얼마 전에도 여러 번 이야기했다시피 5, 6월 달이 되면 세계의 식량난이 심각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코로나로 지금 식량에 대한 해외 수출도 통제되고 또 많은 식량들이 수확을 못해서 이렇게 버려지고 이러면서 지금 이 식량이 부족한 나라들의 문제가 나올 수 있다. 자, 최근에 북한이 5월 농번기를 맞아서 연일 모내기 식량 정산에 이 독려를 하고 있는데, 북한이 지금 이 식량이 많이 모자란다. 그래서 작년에는 곡물 생산량이 3년 평균치에도 못 미쳐서 우리 정부가 올해 북한의 곡물 부족량이 86만 톤이 부족할 거다 이렇게 지금 설설 흘리고 있어요. 그래서 북한이 안정적인 식량 정산을 위해 영농기계와 비료 생산 등을 하고 있지만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방지 인프라가 부족한 데다가 코로나로 식량 수입이 어려워지면서 식량 사정이 힘들 거고, 세계 식량 농업 기구도 북한 전체 주민의 40% 가까운 1010만 명이 식량 불안정에 놓일 거고, 애들 20%가 영양 부족으로 발육 부진에 시달릴 거다. 이런 이야기를 설설 흘리고 있습니다. 세계 식량 계획이 3개년 계획을 가지고 작년부터 대북 지원을 추진 중인데 모금된 지원금이 36%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2018년부터 북한에 대한 세계의 제재가 강화되면서 농업 생산량이 더 떨어지는데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식량 계획을 통해 식량을 주는 부분에 대해 다들 모금을 잘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식량 계획이 3년간 2천억 가량의 대북 지원 계획을 세웠는데 모금액이 5,800만 달러, 36%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잘 그다지지 않고 있다는 부분이에요. 저는 문재인 정부가 곧 대북 식량 그리고 또 의료 지원을 대대적으로 해 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로 인한 인도적인 지원을 하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할 거라고 보여요. 자, 지금 북한이 평양에 종합병원을 갖다가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거기에 불발탕이 무더기로 발견됐어요. 아마 6.25 때 이제 이 비행기에서 폭탄을 투하해서 평양을 불바다로 만들 때 한 거겠죠. 북한이 이 부분을 가지고 한국 전쟁을 할 때 미군이 투하했다고 지금 비판을 하고, 이 건설장에 평양의 이 병원 건설 현장에 지금 김정은이가 직접 이제 이 완공을 10월 10일까지 하라고 지시했으니까 이제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렇게 하는데, 문제는 병원이라는 게 건축물로 이 세멘트로 바른다고 병원이 되는 게 아니라 이 병원이 지금 안에 시설물, 장비, 이런 기계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병원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이 병원이 지금 이 병원 건물 자체를 짓는데도 자재 수급에 이상이 있다는데 안에 들어갈 병원 장비, 주요 장비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넣지 못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부가 평양 종합병원에 대한 시설 장비 지원에 나서고
대북 식량 지원에 나서고, 그러면서 아마 이 남북 간에 다시 이제 5.24 조치도 사실상 폐기해 놓고 마음 놓고 대북 지원을 하지 않겠나 보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동해 철도 연결한다고 바람을 잡고 할 건데, 문제는 김정은이가 어차피 미국 대선이 11월 달이니까 한 5개월만 더 견디면 되는데, 그 전에 또 한국을 끼워 놓으면 한국이 또 문재인이 참지 못하고 또 자기가 중간에서 뭐 했니 생색을 내고 있을 거니까, 문이 김정은이한테 과연 덤뻑,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뭐 완전히 이 지금 코로나 국면에서 숨을 쉴 수 있도록 덤뻑 준다면 그때는 김이 돌 수 있겠지요. 그러지 않는다면 뭐 식량 좀 준다, 대북 의료 장비 지원한다, 그냥 좀 해주고 생색을 내어서 문한테 또 여러가지 미국과 접촉할 권한을 위임하는 일은 안 할 것 같아요. 왜? 김정은으로서는 트럼프 대선 전에 한 번의 승부수를 문을 끌어들여서 그렇게 낭비하려고 하진 않을 거다. 모르겠습니다. 한국이 직접 주면 안 받는다고 국제기구를 통해서 준다면 못 이기는 척하고 받으면서 체면은 유지하면서 이 한국에 대해서는 못 본 척한 채 미국과 마지막 대선전 승부를 던질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정권이 지금 북한 문제 풀라고 혈안이 됐습니다.